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10월 1일 밤에 베스트 리포트라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난 9월이 정말 이제 종료가 됐고, 연휴 중에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이 열리려면 이틀 정도 더 지나야지 10월 4일 날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 충분히 아직 휴식 기간이 남은 만큼 연휴 잘 즐기시고 오셔도 좋겠고요. 연휴 전에 사실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했죠. 9월 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먼저 연휴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연휴 들어가고 나서 미국장 계속 안 좋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9월 마지막까지 흐름은 미국 시장이 3일 정도 더 했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9월이 끝났다라는데 조금 안도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10월에 대해서도 무조건 장이 좋습니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9월달 하순에 워낙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연장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높아서 10월에 대해서 뭐 바로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단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몇몇 개 증권사들의 10월달 코스피 전망치를 보더라도 2400 이하를 보는 곳도 여러 군데 저점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업종들이 뭐 자동차라든가 기계, 은행, 보험 같은 또 통신주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 섹터들을 가지고 일단 시장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좀 다르죠. 예. 자, 일단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 3일치 정도는 뭐 비교적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장에 그동안 9월 하순에 악재성 변수로 영향을 주었던 금리라든가 뭐 환율, 유가, 또 셧다운 이슈가 일단은 더 확장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금리 환율 유가는 수요일 정도 밤부터는 그다지 그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아니었고 9월 하순 돼 가지고 이제 셧다운 이슈가 가장 첨예했었는데 그마저도 막판 몰리니까 역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일단은 45일 정도의 유예안을 상하원이 통과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추궁은 일단 좀 피하고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물론 이제 45일 안에 또 협상을 해서 본 예산이 통과되는데 좀 진통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명목상으로는 시장이 우려했던 연휴 사이에 셧다운 돼가지고 미국 정부가 스톱되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한시름 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 국경절 맞아서 유커들이 오고 있는 부분들하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로 하루는 물론 실적 우려가 되면서 4%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날 바로 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또는 연초에 반도체 업황이 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우디라든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같은 경우가 여전한 기대값을 가졌던 연휴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뭐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추가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중간에 또 뭐 장중 미니 공방이라든가 뭐 뉴스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한번 업데이트 하면서 연휴 끝날 때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죠. 일단 시장이 뭐 지지고 볶고 뭐 100포인트쯤 한 일주일 넘게 사이에 빠지고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만 대부분 안 좋았죠. 뭐 27일 날 끝나기 전에 약간 시장이 돈 거 말고는 별로였습니다만 어찌됐든 장이 힘들어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고 또 시장이 어려워서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을수록 그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수급이 몰립니다. 예. 전체가 다 와 이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종목들이 분산이 되는데요. 종목들이 몇 개 종목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되면
그것들의 강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 확률상으로는 낮아지는데 종목들의 세기는 훨씬 강해진다라는 거, 그걸 좀 유념하시고요. 의외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이제 연휴 전에 날짜가 짧았기 때문에 목금토 기간에는 리포트가 없었고요. 주로 월화수에 나온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중기적인 예, 체크가 필요하다는 종목들 몇 개 안내를 드리면, 일단은 제가 이거 그 추석 전에 좀 편입을 해볼 만한 뭐 30선 이래 가지고 그 전주에 방송에서 2회에 걸쳐서 아마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재방송으로 해서 한 두세 번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HK 이노엔. 옛날에 그 컨디션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K캡이라고 하는 위장 관련된 그 치료제,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K캡 관련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라고 돼 있고요. 신고가 흐름을 좀 설설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단에서 이제 숫자가 월등하게 좀 나오는 제약주 중에 좀 중견 제약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구미가 땡길 만한 그런 종목이다. 예, 내년도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25일 날 이번 그러니까 월요일쯤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엔진 쪽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위아니까. 근데 지금 영국에서 얼마 전에 내연기관차 그 판매 금지 중지를 한 5년 정도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종 쪽에서는 약간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런다는데, 결국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엔진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기차도 하고 로봇도 하고 자동화 쪽도 하기 때문에 목표가 85,000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조금 무겁죠. 당연히 큰 주식이니까. 근데 따박따박 고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새다. 대형주 쪽에서 찾으시면 현대 위아도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이번 연휴 바로 전까지 흐름은 뭐 매우 좋았다가 하루 이틀 조금 눌리면서 끝나긴 했는데, 연휴 사이에 국경절 맞아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냐를 가지고 연휴 지나서 셈법을 좀 굴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 이상으로 많이 왔다라고 지금 중간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텍스프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1등 사업자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중국의 본격적인 인바운드 관광객 없이도 상반기 때 실적이 매우 좋았으므로 중국 관광객이 오는 건 제 생각에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하면 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차원으로 연휴 지나서 바로 공략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는 뭐 말하면 잔소리인데, 이거 제가 그 수요일 날 27일 날이니까 연휴 마지막 그 거래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IMVT라고 하는 이 임상값이 미국에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27일 날 새벽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날 이 이뮤노반트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9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수요일 날 27일 날 한올바이오파마도 점상으로 출발해서 무너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돼서 끝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연휴 전에 방송에서 9등이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한 종목이에요. 연휴 전쯤이나 연휴 기간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아니면 도다. 이게 그 부작용 없이 성공하면 2배 정도 갈 수 있다고 돼 있고, 만약 부작용이 있으면 뭐 0.5 정도로 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조금 진취적인 성향의 분들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박이 터졌습니다. 27일 날 점상을 가면서 매우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연휴 지나고도 한 번쯤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테마가 나온 만큼
그 미국 회사가 그 이후에 한 2, 3일은 아주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는데 97% 정도 올랐던 거에서 크게 지금 후퇴하진 않아서 일단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7일 날 같이 소개를 드렸던 대동. 이거 최근에 포스코 쪽하고 그뭐 특수로봇 한다 그래가지고 9월 초에 아주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일봉이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모양새예요. 이날 이거 소개되고 나서 농슬라, 농업계, 농기계 쪽에 테슬라라는 그 농기계를 자율주행으로 만드는 그런 쪽의 기술력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랬는데 금요일도 뭐 출발은 별로였지만 10%대 올라가면서 잘 마감이 됐거든요. 예,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이 대동하고 TYM이라고 동양물산 요거는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공개 리포트 중에는 쌈지엔터라고요. 예, 이게 뭐 캐릭터 쪽 애기 완구 캐릭터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고 또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종합 키즈 엔터테인먼트고 또 중국 쪽에 굉장히 OTT 키즈 부분에서 굉장한 사업자로 지금 등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쌈지엔터라는 게 이제 그 저출산 뭐 이런 쪽으로 좀 묶여서요.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아기가 만약에 나면은 뭐 당일 수혜를 받을 겸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데 뭐 중국도 지금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또 산하 제한 정책을 다 풀어가지고 더 나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만 어쨌든 제목이 이쁩니다. 쌈짓돈이 쌈지에 몰려든다. 내년도 실적이 매우 좋아질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꽤 일은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작년도에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한 50억 정도 흑자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 쌈지엔터도 역시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연휴 이후에 중국의 뭐 소비 성향이 좀 살아난다든지 산화 관련된 뭐 저출산 극복 대책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선두권 종목이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베스트로 제가 꼽은 것도 몇 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베스트 리포트는 매주 일요일 날 23시 정도 때 공개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주 일요일도 빠짐없이 자정 넘어가기 전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뭐 주식을 좀 비중 있게 갖고 넘어오신 분들 크게 지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값이 생기는 연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서서히 10월 3일 정도 저녁 무렵쯤에 좀 이제 공부 시작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